오늘처럼 이렇게 샤시 시공하는 날에 폭설이 내리면은 그래도 우리도 항상 걱정되는 게 차 사고 날까봐, 그리고 사람들 인상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뭐 사고 생길까 이런 게 가장 걱정이지만, 그래도 이제 고객님이랑 약속한 날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 막 강풍이 부는 게 아니라면 시공을 해야죠. 저는 이제 사무실에만 있잖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 맨날 돌아다니시는데 그 뭐 시공이 많이 잡혀 있나요? 겨울에 이제 학군 이동 때문에 비거주 공사,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이사하면서 하는 공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거주 공사는 조금 따뜻해졌을 때 하라고 하고, 인테리어 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런 공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겨울에는 샤시 공사를 거의 못한다고 들었는데 요새는 다 하나 봐요. 맞아요. 그 옛날에는 샤시를 하고서 폼이라든지 실리콘이 아니고 미장 이렇게 개서 넣고 막 그렇기 때문에 샤시 공사를 하루에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뜯고 재고 설치하고 매지 넣고 막 이러면은 한 3, 4일 걸린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폼도 겨울용 폼 좋은 게 나오고, 이제 실리콘도 이제 잘 쏘면은 겨울에도 시공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겨울에도 원데이 공사가 되나요? 겨울에도 지금 현재 원데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사가 끝나죠? 저희가 7시 한 반에서 8시 사이에 현장 진입해가지고 목표는 한 6시 이전에 끝내는 건데, 비거주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3, 4시에서 5시면 끝나고요. 그리고 거주 공사는 한 6시에서 조금 늦으면 6시 반. 거주 공사는 더 길어요? 아침에 우리 짐도 이렇게 보양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사람이 큰 물건이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낑낑대고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주 공사가 좀 더 많이 걸리고, 그리고 다 마감을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거주 공사는 인테리어 공정에서 하는 뭐 문선이라든지 이런 확장 공사 이런 게 하지만 딱 틀만 시공하고 나가면 되는데, 바깥에 코킹이라 거주 공사는 우리가 다 마감을 짓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오늘처럼 폭설이 내리고 막 강풍이 불면은 그때도 시공을 할 수가 있나요? 폭설보다는 강풍이 더 무서워요. 눈이 내리는 거는 우리 비 오는 날 시공 그거 영상 보면은 거기 실리콘을 못 쓴다고 했잖아요. 눈도 똑같아요. 표면이 젖어 있어가지고 실리콘이 안 먹어요. 폭설은 그 추위에 와가지고 이렇게 실리콘을 쏘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풍은 진짜 무서운 게 사다리차를 폈을 때 사다리차가 올라가다가 바람을 만나면 휘청휘청해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 막 무서워. 진짜 뭐 아찔하다. 진짜 아찔한 경우도 정말 많았고, 사고로까지는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었어요. 너무 바람을 많이 불면 사다리차 자기 못 피겠다고 해요. 왜냐면 사고 나면 또 사다리차도 책임이 크니까. 그래서 고객님한테 바람 잦을 때까지 이렇게 막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강풍 부는 날에는 집안에 창문을 이렇게 시공하게 세워놓잖아요. 바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불면은 그 유리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와장창창 넘어가면서 뭐 유리만 깨졌어도 뭐 다시 제작하면 되는데, 혹시나 넘어져서 난간대가 허술한데 넘어져서 같이 막 떨어지거나 그런 엄청 큰일 나죠. 그러면 집이 2층이나 3층, 뭐 4층 이렇게 저층일 때는 강풍이 불어도 할 수 있나요? 저층 같은 경우에는 틀을 일단 이렇게 밧줄로, 그러면 사다리차가 안 되는 상황이면은 빨리 당겨가지고 틀 먼저 시공을 해놓고, 좀 바람이 잦아지면 이렇게 사다리차 다시 불러가지고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럼 겨울철에 시공한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드는지 비용이 더 발생하나요? 추가 비용 같은 게? 제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겨울철 시공이라고 해서 뭐 자재가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사다리 그런 비용들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인건비도 뭐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겨울이라,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어요. 걱정하시지 말고 겨울에도 시공하셔도 돼요. 그리고 막 고층 같은 경우에는 막 가끔씩 이렇게 난간대 밟고 실리콘 쏘시는 거 보면 진짜 보는 사람이 아찔아찔한데, 뭐 숙련돼 있으시니까, 그리고 원래 이제 안전골이나 이런 걸 난간대 이렇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받나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그 비용은 어차피 샤시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옷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쵸? 겨울에 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막 옷을 막 방아나에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몸이 둔해져요. 그래서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수로 손 다치면은 여름보다 겨울이 훨씬 아프잖아요. 얼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찌릿. 찌릿.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 이제 자재적인 부분에서도 틀을 이렇게 칼블럭이라는 걸로 이렇게 박아요. 콘크리트 벽에. 겨울에는 얼어 있으니까 뚜뚜뚜뚜 박으면은 틀이 이렇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홀소로 타공을 해놓고 박고 캡을 씌우면은 훨씬 그 깨질 확률이 적어지죠. 그리고 깨지면은 또 이제 폼이랑 실리콘이랑 이렇게 잘 해가지고 마감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는 시공할 때 좀 힘든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 자재가 얼어 있으니까 모여가 막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뻑뻑한 거야. 그러면 이제 고객님한테 우리
이게 모여가 지금 겨울이라 얼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제 날씨 풀리고 이렇게 녹고 하면은 괜찮아지십니다. 한데 뭐 봄철에 한 번 더 그래도 이상 있는 것 같으면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AS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 놀래요. 차에다가 물건을 실어 놓고 아침에 출발해서 배송을 하잖아요. 새벽에 출발해서 새벽에 설이 맞잖아요. 그쵸. 설이 이렇게 맞으면은 오는 동안에 영하니까 해 뜨기 전에 제일 추우니까 유리 표면이 물이 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겨울왕국 에디션. 자재가 얼어 있고 물이 좀 얼어 있을 수 있고 서리를 맞아가지고 좀 축축해 보이고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원래 물 받는 제품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층에 살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고층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가끔 진짜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러면 너무 위험하고 사업주가 우리 시공팀한테 너무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얘기를 하고서 일단은 뭐 미루고 좀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점이랑 또 협의를 해야 돼요. 고객이랑 인테리어점이랑 샤시업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강행을 하면 강행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위험하다고. 인테리어점이랑 그 일정이랑 모든 거를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사에 좀 무리가 없게끔 해서 여름에 중부지방을 내통하는 초강력 태풍 한 번 온 적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그래서 그날 우리 청주 근천동에 아파트 시공이었는데 인테리어 일정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날 시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시공하니 안 하니 이러고 있는데 전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막 그렇게 고충 아니고 틀 땡기고 틀이라도 시공을 해놓으면 좀 낫지 않겠나 해가지고 시공팀이랑 협의를 해서 이제 우리 하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고객님한테 이거 했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인테리어점이랑 협의를 해서 원래 토요일에 시공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입주민분들한테 좀 연락을 해달라. 근데 관리사무소랑 입주자분들이랑 협의를 한 후에 공사 이제 동의서 받고 토요일날 하겠습니다 해서 토요일날 해놓고 인테리어 막 하는데 문제 없게끔 만들고 나와서 이제 또 진짜 또 소리 나는 건 또 평일에 들어와서 한 번 더 마감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정말 불가항력일 때는 뭐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공사할 때 소리가 엄청 큰가요? 소리가 커요. 철거할 때 막 쎄 갈리는 소리 이런 것도 있고 잡아서 막 뜯으니까 뚜두두두 그리고 창 박을 때 두두두두 막 그 소리 그거 알아요. 낮잠 자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맞아요. 교대 근무하셔서 오전에 주무시는 분들 막 이제 화 이만큼 나시죠. 맞아. 그래서 사전에 공사 신고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주말에는 요즘에는 거의 안 해요. 주택은 합니다. 퇴근해요? 네, 주택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소음이나 좀 동떨어질 때도 있고 하니까 주택은 주말에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요새 춥잖아요. 시공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밖에 너무 추우니까 집에 있어도 되나? 맞아요. 소비자분들 그것도 궁금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춥고 나가기가 싫어요. 집에 있으셔도 되는데 집이 더 추워. 창이 다 뜯어져 있어서. 창이 다 뜯어져 있고 보일러 틀어놓잖아요. 안 틀어놓잖아요. 네네. 맞바람 막 치고 하면은 집이 더 추워. 특히 나가는 복층. 게 낫겠다. 보통 카페 가 있으신 분들 있고, 그 현장에서 이제 감리하시려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니까 또 눈으로 또 이렇게 확인을 꼭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고, 80% 분들이 따뜻한 데 가 있으시죠. 따뜻한 데 가서 딱 하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근데 한 4시 정도에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감할 때 이렇게 하고, 혹시 거주 중이면 짐 같은 거는 이쪽으로 해달라고 뭐 우리도 물어보거든요. 블라인드 이거 다시 달아드려요? 막 이런 거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 4시나 5시쯤엔 현장에 있으신 게 좋아요. 대부분 나가 있어요. 헤딩도 거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그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집이 더 추워요. 밖에 사실 나가야 돼. 그러면은 시공팀 분들은 밥은 어떻게 해요? 밥은 옛날에는 공사하면은 집주인분께서 막 밥상도 차려주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위생이라든지 뭐 집안에서 뭐 먹거나 막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다 나가서 우리가 알아서 먹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주방도 다 비닐로 이렇게 다 감싸놓고 하고, 비거주 공사 때는 거의 소비자분 안 계세요. 그냥 잘 됐는지 궁금해서 와보시는 정도. 샤시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이 풀렸어요? 네. 이제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샤시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알 수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 이렇게 모아다가 물어봐서 소비자분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